반갑습니다. 정함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을목에서 이제 자월과 축월 을목에 대해서 한번 사주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해월까지 했는데요. 해월, 자월, 축월 다 같은 계절적으로는 겨울이지만 월령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수는 겨울에 그냥 얼어있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얼려있는 거죠. 겨울은 만물이 다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를 용신으로 쓰게 되는데 그 화에도 이제 종류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 화가 없다 하더라도 또 화를 만들어내는 글자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일단 8짤 전체를 봐야만이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일단 11월의 을목이 자월이 11월입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이제 양력으로는 12월이 되죠. 조금 있으면 이제 자월이네요. 다음 달이면. 이번 달은 지금 해월이고요. 11월의 을목이라 자월 을목은 화목 한동이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꽃피는 그 나무가 추워져서 얼었다는 거죠. 화목이 한동이라. 꽃과 나무가 얼어있다. 뭐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양래복이라. 하나의 양이 이제 다시 부활한다라는 의미인데,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한 지뢰복개네요. 주역으로는 지뢰복개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음이 3개, 그리고 지지에 양이 1개 있는 거. 일양이 희생한다고 합니다. 자월에는 일양이 희생한다. 양이 하나 들어온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양이 희생한다고 해서 양이 강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희생할 뿐이죠. 그래서 지뢰복개다. 일양래복. 하나의 양이 다시 이제 샘솟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해수는 뭔가요? 해수는 해월은 이제 곤이 2개니까요. 그래서 중지곤개, 갑자기 생각나요. 중청곤, 중지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음이 6개다. 해월은. 그래서 순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주에서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겠네요. 희용, 병화, 해동이라. 그래서 병화를 봐서 병화가 따뜻하게 해동, 한마디로 얼음을 이제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화목, 유, 향양지라. 그래서 화목은 이제 꽃피는 나무를 화목이라고 하는데, 화목을 생목으로 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는 향양지라는 것은 양을 보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피는 나무는 그냥 양기를 그리워한다. 태양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이용이란 것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개수가 나타나서 동화목. 불이용, 개의, 동화목이라. 이제 뭐 화목을 얼린다는 건데 개수가 나타나서 이렇게는 차갑게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개수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전용 변화. 그래서 오로지 이제 병화를 용신으로 써야 된다. 1내전 병화 출간. 하나나 2개의 병화가 출간이 된다면 병화네요. 병화가 2개 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무게제자, 개수로서 제각하지 않는다면 가하과갑. 과갑이라는 것은 이제 장원급제한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겨울에 뭐 병화가 2개든 3개든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병화나 정화가 2개 되면. 좋은 글자도 사주에서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 그래야 좋은 겁니다. 즉 병장지내라. 즉 이제 병화가 장간이죠. 그러니까 지지나 어떤 지장간에 있다면 여교 선발 음봉이라. 여교 선발 음봉이라는 것은 장원급제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선발이 돼서 국가의 녹을 받을 수 있는 음봉을 얻을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다는 얘기죠. 지지라도 있어라. 그러면 지지에 사화라도 있어야 될 겁니다. 득비부실, 필, 인풍, 수박이라. 이게 뭐냐면 이게 어려운 말이더라고. 저도 보니까 득차네요. 득차부실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득차불기네요. 득차불기. 이와 같이 얻었는데 귀하지 않다.
그것은 뭐냐면 필인,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풍수박, 풍수는 풍수지를 얘기하는데 풍수가 박한 까닭이다. 여기 궁통보 가면 또 풍수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병화가 장간에 있든지 지지에 있든지 사화라도 있든지 아니면 천간에 병화가 있게 되면 반드시 과거급제, 지금으로 보면 뭐 사법고시를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을목이 과연 해동, 겨울에 병화를 보는 것이 더 큰 그릇인가 아니면 정화를 보는 것이 더 큰 그릇인가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혹 임계 출간이라 임수와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고 유무제, 무토의 극이 있다면 가장 능이라는 것은 유능하다는 얘기죠. 재능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능이 있다. 뭔가 좋은 겁니다. 무토가 떴다라는 것은 즉 병재진해, 즉 병화가 이제 장간에 있는 건데 장간이면 뭐 사화, 그러니까 또 지지로 내려오면 사화가 될 겁니다. 역시 준수라. 이 역시 준수하다. 인물됨이 뛰어나다. 약 임투무무. 임수가 투관이 되고 무토가 없게 되면 빈천지인이라. 빈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난하고 천하다는 얘기인데 이걸 꼭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빈천지인은 맞죠. 근데 그걸 그 뉘앙스를 잘 이걸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예, 제 조카의 사주가 얘가 임계가 이렇게 있나? 이런 사주예요. 이런 사주인데 겨울생이죠. 근데 얘가 이제 고려대학교 졸업했죠. 고려대학교 나와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 조카입니다. 이걸 갖다가 빈천지인으로 봐버리면 안 돼요. 예? 이 빈천지인은 뭐냐면 직업을 무엇으로 선택했을 때 빈천지인이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선 직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주가 많이 존재하는데 직업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이 직업이라는 걸 잘못 선택하게 되면 고생을 무지하게 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겨울에 임계 떠 있는 사주들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업종들이 있는 거죠. 예. 지성수국, 지지가 수국을 이루게 되고 간투임계,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투관되는데 병정전무라, 병화나 정화가 아무것도 없다. 수유무제, 이럴 경우 비록 무토가 있어 극제를 한다 하더라도 빈핍도래라, 빈핍도로네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되고 늙어서 가난하고 궁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보감에서는 무토와 병정화 이게 사주의 그릇을 결정짓는 큰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쉽게 하면 용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병정화, 무토. 이게 예전에 그 고승덕 변호사 사주인가요? 제 기억이 좀 나는데 이게 정화일간이었나? 하여튼 무토 막 이렇게 조합이 잘 돼 있죠. 신금해서 일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토로 기억이 나네요. 무토일간으로 기억이 나는데 고승덕 변호사 사주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는 형태가 용신을 다 갖추고 있는 사주예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기 바라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무토 여기가 신금이 있었나? 무토 정화 갑 여기에 정화가 있었나? 뭐 하여튼 그런 구조입니다. 하여튼 신금이었나? 이런데 상당히 좋은 사주예요. 그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주들은. 우운지 남방, 이제 운이 남방으로 가게 되면 초유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이 이제 뭐 의식이 넉넉하다 정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화유, 역유무, 정화 등촉지와 기능해, 엄한지동, 정화만 있다면 이제 정화유인데 유, 역, 여무라. 정화는 있어도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정화가 있지만 유하지만 여무 역시 없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화는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정화는
등촉지화라. 정내 등촉지화. 정화는 등촉의 불. 쉽게 얘기하면 그 화촉불이죠. 옛날 조선시대 때 막 썼던 그런 촛불, 화촉불. 그렇기 때문에 약하다는 얘기죠. 연약하다. 그런 뜻인데, 기등, 등이, 엄한 지동이다. 엄한, 자월은 엄청 엄동설한이죠. 이럴 때 녹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화는. 그래서 정화는 반드시 연료를 얻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설무, 병정, 무토, 다견, 금수, 분류, 하천이라. 병정화가 없고 무토를 많이 보게 되면 이럴 경우에 금수, 분류, 금수가 넘쳐난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하천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록 무토를 봐도 하천한 거예요. 무엇이? 을목이. 을목 일간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병정화가 없게 되면, 병정화나 무토나 다 좋은 글자들은 맞는데, 금수가 나타나면 안 돼요, 겨울에는. 이게 아주 좀 못돼 먹은 글자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역할이 많이, 사라진다. 혹유, 무기무화라. 이제 무기토는 있는데 화가 없다. 역속상인이라. 이 또한 평범한 사람이다. 단, 부지하천이라. 단, 완전 이제 밑바닥까지는 가지 않는다. 완전 하천하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혹 일파정화, 혹 한물이 정화를 봤다. 이제 을목이 정화 뭐 이렇게 많이 본 경우죠. 대간 대사지도라.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간 대사지도라는 게 크게 사람이 간사하고 어떤 모략을 꾸미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화도 약간 이제 뭐랄까요? 좀 모사다, 간사다라는 표현이 이제 공통보감이 들어가 있죠. 예전에도 보면 을목도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걸 좀 약간 뭐랄까요? 흔들리는 하나의 심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무 갑인정이라 갑목이 없이 정화를 인화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고환도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을목이 정화를 받는데 갑목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고환, 외로울고 호라비 한자인데 늙어서 이제 호라비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있으면 반드시 갑목이 있어서 인화시켜줘야 돼요. 불을 땡겨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고환도래라고 하는데 좀 썩 좋은 발자는 아니다. 정화 경갑, 정화가 갑목을 보게 되면 필주, 린지, 진진이요, 질환, 요술. 질환, 요술이네요. 근데 이게 저도 참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어려워서 한자가 한 10번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을목이 정화를 보는데 갑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정화가 힘을 얻는 거죠. 이럴 경우에 린지. 린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 기러기 옛날에 전설 속에 그런 기린 뭐 상상 속의 동물을 얘기하는데 기린이 발가락으로 내디디면 린지가 진진한다.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질환 요술 영지와 난초가 요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줄기가 무성한 겁니다. 그래서 줄기가 무릎까지 막 휘어 감는 현상을 요술이라고 그래요. 그 말대로 번창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자손과 가문이 흥왕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손과 가문이 번창하는 거. 그래서 필주, 린지, 진진이온, 질환 요술이라 정화경갑한다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을목일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정화구조인데 간목이 있다.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럴 경우 간목은 또 비겁으로서 인덕이 참 좋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혹성 수국이라. 혹성 이제 수국. 하나의 이제 수국. 물바다를 이루게 되면 임계 양투. 이럴 경우에 이제 을목의 인성인 임계가 동시에 투관될 경우. 즉 목부이라. 즉 목부죠. 이제 수당 목부인데 물이 많으니 나무가 뜬다는 얘기입니다. 불특빈천이라. 그래서 빈천하다. 2차 요절. 그렇지 아니하면 요절한다. 득 일무 구방가. 하나의 무토가 떠서 구하는 것이 능이 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토가 좀 떠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주가 조금 괜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축월까지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니까 12월인데 11월로 좀 오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게 2월 12월 지목 닫기 동월 지목은 뭐 자월 뭐 수취 무제수 비록 무토를 취해서 물을 극한다 하나 불가작용 뭐 작용함이 가하지 않다? 작용하는 힘이 좀 떨어진다.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토가 떠서 아무리 물을 극한다 하더라도 불가작용이다. 이제 그 힘이 좀 약하다. 그러므로 전치 병화 즉가라. 그래서 반드시 병화를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화생토를 해줘야 이제 토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용화자, 화를 용신으로 쓸 경우에는 목처화자라. 이럴 경우 화가 자식이 되고 용신이 그 용신이 생해주는 목은 바로 처가 됩니다. 용토자, 만약 토가 용신이 되게 되면 토자 화처가 됩니다. 을목 생어 동지지후, 을목이 동지후에 생하게 되면 좌하목국이라. 좌하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좌목국을 낳았다. 을목이 뭐 해월 뭐 이렇게 이럴 경우 득병투간자라. 병화가 천간에 뜨게 되면 부기지죠. 부기를 능히 만드는 명이 된다. 적정 출간, 정화가 투간 등이면 역유 의록이다. 역유 의식과 복록이 있다. 기계재정이라. 이럴 경우에는 모름지기 꺼려하게 되는데 개재정,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서에 보면 이제 주작투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작투강. 주작투강이 뭐냐면 정화가 개수 강물에 퐁당 빠져서 불이 없어져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걸 주작투강이라고 하는데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개수가. 정화는 가뜩이나 약한 등초가 같은 건데 개수가 있다. 사주 어디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안 좋아요. 아주 부부 사이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런 사주 많이 상담했는데 차마 직설적으로는 말 못하고 근데 개수가 떠 있다고 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정화가 떠 있는데 여기 월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월에 다른 글자가 있으면 해석이 또 완전 달라집니다. 을목, 생어, 동월, 기토 출간, 우유병투. 을목이 동월에 나서 기토가 천간에 있고 여기에 병화까지 있게 되면 대부기지조라. 큰 부기하는 명이 된다. 아까 이제 무토를 얘기했는데 기토도 좋은 겁니다. 아주 이런 구절들은 뭐 100%에 이런 거 다 진리입니다. 이대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통변하면 다 맞아요. 12월에 을목, 12월은 이제 축월입니다. 자월과 축월은 또 다르죠. 예, 이양이 시생하는 계절이요. 축월은 토입니다. 토. 그래서 축토는 토죠.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근데 자월은 토가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물. 얼어있는 물, 얼음물. 그래서 이 차이점이 크다라는 거. 12월의 을목, 6월의 을목은 목한 의병이다. 나무가 추우니 마땅히 병화를 써라. 한곡 회춘지상이라. 추운 골짜기에 봄이 드나드는 형상이다. 득일 병투라. 하나의 병화가 투출됨을 얻는다면 무개출 파격이라. 이럴 경우 개수가 무개출 파격. 개수가 출간됨이 없다면 파격이다.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불특가갑, 정주, 명신, 현환, 병화장지, 식희, 간지, 무병, 일개한유라. 그래서 이제 요 사주도 요 구절도 이제 좀 비슷한 해석인데요. 12월에 이제 병화죠. 12월의 병화는 목한 나무가 춥고 추우니 이제 마땅히 병화를 써야 된다. 목한 의병, 유한곡 회춘지상, 추운 골짜기에 회춘이 된 형상이다. 하나의 병과 투간되어 있으면서 무개출 파격, 개수가 출간됨이 없어서 파격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개수가 출간이 되면 파격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없다면 불특과갑이라. 이럴 경우는 이제 불특과갑이라는 것은 뭐 장원급제 하는 것이 불특하지 않다. 뭐 예를 들면 특별하지 않다.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벼슬 할 수 있다. 정주, 모름지기 이런 걸 일컬어 명신 현환이라고 한다. 명신 현환이라는 것은 이제 명신이죠. 유명한 신하, 뛰어난 어떤 신하, 이런 걸 얘기하는데 현환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벼슬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현명한 신하를 나타내는 다 말들이에요. 현환, 나타날 혈, 드러날 혈, 환, 벼슬환, 벼슬함을 이룰 수 있다. 신하가 되어 어떤 벼슬을 이룰 수 있다. 병화장지, 병화가 장관에 있게 되면 시키이라. 시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뭐 예를 제가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부모의 어떤 경사, 부모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어떤 부모님한테 잔치를 베푸는 걸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키라는 것은 경사스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화가 장관에 있게 되면 간지무병, 간지에 병화가 없다. 뭐 천간에 병화도 없고 지지에 사화 이런 것도 없다 하게 되면 일개 한유라. 그냥 평범한 글 읽는 배고픈 설비에 불과하다. 별로 썩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혹 사주 닭이라. 사주에 기토가 많게 되면 불봉비겁. 이럴 경우에 비겁을 만나지 않으면 내의 종제, 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제격. 부비 왕후라. 부비가 왕후에 이른다. 과연 그런가요, 이게? 뭐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 상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무토나 기토는 근본적으로 겨울에는 좋은 글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재수의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약견 비견이라 그래서 만약에 비겁을 보게 되면 비견겁 빗물 입추라 이제 비겁이 많다는 얘기죠. 예를 뭐 을에 뭐 기 이런 구조 이거 다 이제 군겁쟁제가 되는데 제자신약도 되죠. 이럴 경우 가난해서 물입추 송고추자입니다. 그 옛날에 고려시대 때 송곳 꽂을 땅이 하나도 없었다. 귀족이 그 판을 치기 때문에 국가의 농토를 다 점령을 해서 일반 영세민들은 송골 꽂을 땅 하나가 없었다.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빗물 입추라. 수혹 일파 무기라. 비록 혹 일파의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견 갑파유 우록 전이 병화 유용 박묘라. 혹 한 무리의 무기가 있어도 갑목이 봐서 파유 우록, 의록을 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목이 있으면 목국토로서 그것을 파시켜 버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파유 의록이라는 약간의 의록만 있다는 거예요. 복록이 이제 큰 게 아니고 조금 있다. 이게 이제 파자가 영어로 치면 little, small 뭐 이렇게 조그마한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라는 게 파유, 약간 조금 있다. 의록. 의록이 겨우 있을 정도이다. 왜 그러냐면 간목이 나타나게 되면 이 무기토가 좋은 거거든요. 무기토가 토옥수를 해주는데 간목이 기토는 각기 합을 시켜버리고 무토는 목국토로 무토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역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전이 병화, 유용, 박묘 만약에 병화가 있어서 용신으로 삼을 수 있다면 반묘 또한 또 묘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글자가 한자에 의해서 자꾸 바뀌고 해석이 그릇이 달라지고 계속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 개의 어떤 한번 예제를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구절은, 이 사주는, 이제 공통보가 동학사에서 나온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가 이제 뽑아봤습니다. 이제 이 사주는 병무양투하니 살림이라고 되어 있죠. 사주가 괜찮습니다. 아주 좋죠. 딱 보기에도 뭐 자울에는 그냥 병화가 용신이구나, 무토가 용신이구나, 뭐 끝내주죠. 뭐 지지에 충이 없습니다. 사주가 그렇죠. 그래서 사주가 아주 맑게 투관된 사주인데 그래서 이제 뭐 살임을 했다는 그런 사주입니다. 살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벼슬이 하나인데 남자 사주니까 뭐 의식도 정신도 똑바로 박혀 있고 배우자 복도 좋고 네. 뭐 일절 나무랄 데가 없다. 대운도 잘 가죠. 예. 다만 조금 글쎄요 아쉽다라고 하는 게 이 경금이 좀 아쉽죠. 이게 원래 없었어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는 바람에 완전 큰 뭐 명신이다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살림 정도 벼슬이면 적당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사주는 제가 이제 그 어떤 책에 있는 예제를 가져온 사주입니다. 딱 보게 되면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 부부 문제가 반드시 불거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내실이 약한 사주죠. 대본에 보게 되면 천간은 그럴싸하나 천간 구조 보면 똑같습니다. 이 사주. 차이점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주 보게 되면 일지와 신금 요거죠. 근데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주는 남자인데 이제 신묘대운의 별거 중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주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대운이니까 축, 인묘로 대운이 지나갑니다. 묘대운을 못 넘길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사주들은 묘대운에 결혼하면 안 돼요. 아니면 인대운은 상관이 없으나 그 다음 대운이 묘대운이기 때문에 늦게 가야 돼요. 묘대운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속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진대운인데 그러면 이놈의 진토 용글자가 와서 또 싸우죠. 저 술토랑 개를 나타낸 저 개 글자하고 용하고 둘이 막 싸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부부 문제가 무조건 불거집니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주도 역시 보게 되면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추월이네요. 추월의 사화. 이건 자월의 사화죠. 을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이 사화 하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이 사주는 또 아깝다. 썩 좋은 명이 못 되는 겁니다. 이게 우울증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어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결국은 한 사주인데 사주가 고립무원이죠. 딱 보면 고립무원이다. 축월은 자월과 마찬가지로 땅이 꽁꽁 얼어있죠. 그래서 일정 화기가 없는 겁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좀 많이 명이 안 좋게 간 사주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월과 축월까지 해서 제가 간단히 사주 을목의 기상론으로 보는 을목편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음 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